네, 오늘 부동산 이야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며칠 부동산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현대산업개발이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롯데건설이랑 붙은 안양에서 4,300억짜리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드디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큰 공사를 따냄으로써 기사회생을 하게 된 거죠. 현장에서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입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숨통을 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산업개발이 좀 현질을 좀 많이 했습니다. SPC 만들어가지고 2조 원 사업비 책정하겠다. 한마디로 좀 7천만 원씩 현질을 해주겠다. 안양 시세 평당 4,800만 원 해가지고 일반 분양 100%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안전 불안감을 돈으로 해소하려고 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롯데건설도 사업비 추진 조달하겠다, 무상 입주랑 환급해주겠다, 여러가지 물가 인상에 대한 공사비 증액 안 하겠다. 아무래도 가구당 7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현질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사실 건물도 무너진 현산한테도 졌다, 이런 프레임이 조금 앞으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 문제가 계속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지금 몰류 창고 공사들 많이 일어나면서 화재 사건 계속 발생했죠.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고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 불감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기 신도시 아파트들 리모델링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건축 아무래도 하게 되면은 용적률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원래 건물을 중축 내지는 보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상으로 조금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집을 정사각형이 아니라 좀 직사각형으로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층수도 제한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요구들을 하고 있냐면은 내력벽을 철거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안의 내력벽들은 조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세대 간 내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대랑 이 세대 사이에 있는 그 벽인데 이 벽을 철거를 하게 되면은 좀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철거해달라고 하느냐? 건물 안에 집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고요. 용적률이라든지 제한이 되는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내력벽을 철거하게 되면은 이 벽체가 무게를 견디는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랑 안전을 바꿀 수 있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벽체가 사라지면은 그만큼 무게 하중을 견뎌야 되는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는 건물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광주 붕괴 사고를 보고도 내력벽 철거를 아직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국토부에서는 허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광주 붕괴 하고도 누가 책임지느냐 문제 상당히 시끄러울 텐데,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해줬다가 공사 중 내지는 입주하고 난 뒤에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그 감당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절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HDC 현산 붕괴 이후 지금 수주전도 그렇고 1기 신도시에 다시 이야기 나오는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도 그렇고 비용 때문에 안전을 포기하는 사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물건 지나치게 과적하는 바람에 세월호에서 꽃같은 아이들 잃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자세 언제 고쳐질지 걱정입니다.